투자를 결정할 때 보통 IRR을 몇 퍼센트 기준에서 대개 이 정도 되면 하겠다고 판단합니까? 저희는 뭐 내부 수익률의 허들 레이스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니 몇 경제 퍼센트냐 숫자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9.2% 정도로 9.2 IRR. 예, 예. 그런데 많은 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멕시코 볼레오 이거는 많은 지적이 됐듯이 불란서가 100년 파먹고 캐나다가 50년 해놓고 이제 우리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용역을 누가 했어요? 이때 사업 타당성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 SRK 광진공 자체가 했잖아요. 11.7이었어요. IRR이. 현재 기준으로 하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뒤에 분 답해 보세요. 그래. 11%로 해서 한 것을 3%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광물자원공사를 어떻게 국민이 믿겠습니까? 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1%였는데 10%였다 뭐 9.몇 차이가 8%포인트 차이 나면은 광물자원공사 무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사장? 네, 저희 뭐 그리고 생산 개시 일정도 2011년이 15년이 됐어요. 정상 생산은 2011년이 금년 7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한심한 것은 당초에 6,500만 불을 10억 불로 확대 투자했어요. 이유는 6,500불 날릴값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많은 의원님들,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시에 그 우리가 고 사장, 예,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6,500만 불 날릴 값에 10억 불을 넣었다. 그런데 IRR 수익률이 11%짜리가 현재 계산하니까 3%다. 이거 억지로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보세요. 이게 사업평가를 보니까 KPMG가 했더라고요. 여기 최초 IRR이 얼마였습니까? 아는 분 답해 보세요. 뒤에서. 8% 최초.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저렇게 모르는 거예요. 14%였잖아요. 현재 평가니까 얼마입니까? 그건 KPMG에서는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서를 갖고 와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야. 보고서 오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평가하면 이거 저 광진공 자료예요. 8.5예요. 14%로 IRR이었다는데 8.5입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5%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용역을 하면은 광진공이 그 자료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KPMG가 했다, 딜로이트가 했다. 그거 핑계대고 가서 아유 망하면 아 이건 거기가 잘못했다. 또 망하면은 아 산업부에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자원개발에 많은 불씨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고 사장께서는 여기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면은 전문가답게 시스템을 좀 바꾸고 이것도 보니까 암바토비도 투자가 얼마 됐습니까? 막대한 투자가 돼서 상업 생산이 2011년 됐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겨우 상업 생산 들어간 거 아닙니까? 3년이나 딜레이 됐어요. 투자는 얼마 됐습니까? 저희는 한 1조 했습니다. 예. 투자가 1조 4천억. 이게 공사 부채의 투자의 36% 3분의 1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이게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경남 기업이 투자비 납입이 제대로 안 됐죠. 안 되면 규정에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25% 몰치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얼마에 샀습니까? 예. 100% 주고 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변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100%에서 116억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이건 감사원이 감사해서 지적한 거죠. 감사원에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 게 뭐야? 내용을 정확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라는 건 뭡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이 우리 고 사장이 가기 전에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러면은 전문가 고 사장이 갔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미봉으로 떼워서 볼레오 같으면은 말이지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상업생 상태입니다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거 근본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또 확대할 건 확대를 하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이 몇 %입니까? 얼마에 몇 %입니까? 저희가 220%가 부채 얼마예요 비율이 지금 부채는? 됐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그리고 부채는 한 3조 5천억.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하라 이겁니다. 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 이 작은 거지만 저희가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죠. 이 본래 저 안바토비 같은 저희에게는 작은 노력, 저희의 네, 작은 네, 노력을 그래서 맞춰서 얘기했습니다. 해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용역 보고서 오면 용역 보고서 읽지도 못하고 다 수익이 있다고 딱 투자해놓고 나중에는 말이야 용역 보고서가 뭐 그랬다 산업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이런 식 경영을 하니까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겁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수율 130%, 나라의 돈 번 노무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진행하는 탐사 개발, 노무현 정부의 착한 해외 자원 개발이 MB 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로 어떻게 망가지고 파탄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했나 이 국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의혹 제기가 난무하는 게 옳으냐? 아니다. 의혹 제기인지 사실인지 한번 제가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광물자원공사 부채가 얼마입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이거 다 나온 얘기인데 3조 5천억입니다.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이 취임한 직후부터 진행되었는데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청산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답하세요. 얼마 들었다고 하는 거는 뭐 그 청산 액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3억 불 청산액이 대주다. 네, 3억 불 청산액. 그리고 볼레오 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사업비 못 낸 미납분까지 완납해 주셨죠? 그건 얼마입니까? 그게 자, 그래서 지분에 저희 얼마입니까? 지분에 아니요. 지분 이러면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셔요. 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다 합쳐서 1조 가량입니다. 이 정확한 자료 주시면 오후에 우리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로는 1조 가량을 들여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주단은 왜 빠져나갔습니까? 대주단이라고 하면요, 은행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아니 왜 빠져나갔어요? PF를 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금융 비용을 절감하기 사장님 위해서 낮췄습니다. 그런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민간 목적으로 기업과 했다는 것입니다. 대주단이 이 사업에 돈을 계속 안 넣었죠. 아니 민간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잠깐만요. 민간 기업들이 이 네. 사업에 사업 자금하고 이후에 나 이 주식 더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볼레오 사업에 대해서 같이 시작했던 민간 기업. 짧게 답하세요. 더 사겠다고는 안 했죠. 안 했죠. 더 사겠다고는 안 했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지분을 축소하고 대주단까지 빠져나갔는데 왜 유독 광물자원공사만 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대주단은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산을 경험을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말씀 올리면요. 저희는 돈 되는 사업이라면 아니, 여기저기서 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간 기업 프로젝트에 얘기해 보세요. 오니까. 민간 기업. 왜 저희는 지분 프로젝트에 축소하고 오면 빠져나갔습니까? 그 회사마다 그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아니고요.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나간 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돈의 속성 아니에요? 돈 되는 사업에 자본 투자하고 돈 안 되면 빠져나가는 게 돈의 속성 아닙니까? 그건 물론이죠. 네. 예.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정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김신종 사장이 만든 SD와 김신종의 사진첩 찾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찾으시는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왜 찾으셔요?
예? 이상득과 김신종의 화보집. 지금 제가요, 이것까지 뭐 제 몫이 아닌데,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광물자원공사에서 이 사진첩 안 만들었다고 당시 실무자와 사장한테까지 서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죠? 사장님? 서약서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네, 아니요, 서약서 얘기만 하세요. 예, 확인서. 예, 확인서 받아가지고 예, 확인서. 드렸습니다. 예. 도장 찍으라 그랬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한번 보실래요? 저는요, 이 녹취록을 틀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걸로 하세요. 네, 보세요. 사장님께서는 해외에 많이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MB정부 때 자원외교와 관련돼서. 김신종 사장이 대통령도 따라가고 형님도 따라갔다. 광물공사 계실 때 사진집도 하나 만드셨잖아요. 예, 우리 홍보실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기관평가 잘 받아야 되니까. 아, 이거 내 책임입니다. 거기에 SD 이상득 그렇게 멋있게 나왔다고. 에이, 뭐 그렇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장이 그건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화자찬 홍보물 하나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자화자찬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광물자원공사에 물어도 되고 뭐 아니면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영 없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전 의원님 말씀을 듣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이상득 의원님 관련된 화보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자,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김신종 사장이 만들었다고 한 저 말은 뭡니까? 그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신종 사장한테 확약서 받을 때 김신종 사장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확약서에 또 도장까지 찍었죠? 아, 의원님 전략경영본부장 박사입니다. 사장님 말씀하세요. 저는요. 고 사장님 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당 전정희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사진첩의 존재 때문에 추적하고 계신 거 아시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파악한 거를 아니요. 제가 지금 물은 예. 것은 확약서에 도장 찍었냐 김신종 사장이 자필 서명. 그거 묻고 있습니다. 예, 자필 서명을 했답니다. 예. 예, 자필 서명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김신종 사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관 보고 할 때 전 사장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명백히 저 녹취록에는 만들었다잖아요. 그리고 김신종 한번 보실래요? 김신종 사장 경북 출신, 고려대 출신,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그리고 광물공사 사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저는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사에서는 사진첩을 안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신종 사장은 저 녹취록에 따르면 사진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일 공사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우리가 기록해 두었다가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첩이 있다는 김신종 사장의 저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당시 사장이었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사진첩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물공사 예산으로 김신종 이상득 특사람의 화보집을 제작을 했다. 정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 당시 있었던 직원들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만 저희는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또 최민희 의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이상득 조금 대통령 형이라고 그러니까 좀 활용하려고 사장이 김신준 사장이
같이 사진 찍어서 저기 홍보를 해서 이거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들었으면 어떠냐고 이거. 박성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실로부터 전정희 의원님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이상득 의원님과 함께한 이런 내용의 화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보집은 우리 당시에 비서실과 홍보실 등 여러 루트를 다 뒤졌는데 그 예산이 집행된 흔적도 없고 책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리튬 관련 그 경영평가 베스트 프랙티스 자료로서 리튬에 관한 소개 책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상득 의원님 사진도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전정희 의원님께 제출을 했고요. 여전히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시중에 배포한 3,000부를 다 회수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회수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런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랬고 그 아까 사장님께서 전현님 사장님께서 인터뷰한 녹취록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보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진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평가용이라고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만들었으면 어떠냐고요. 홍보를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예, 만약 있었으면 진즉 제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김인용 사장님을 만나 뵙고 확인서까지 저희가 자필 서명을 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정조사의 현 주소입니다. 왜 그 쉐릿이라는 그 곳에 쉐릿이라는 게 이제 운영사 아닙니까? 주 투자자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투자비 확보를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은 우리도 중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7분 안 됐다고 7분. 7분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어 내가 보고 있어 시간. 시간 어떻게 이거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 버리장머리가 저렇게 없어. 뭘가 버리장머리가 없어? 아무리 위원장이 아니라 그딴 말을 할 수 있어. 버리장머리 없다니. 자, 아니 내가 위원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라고. 조용히 해. 암바토비에 대해서, 예? 뭐가 문제냐면, 이 시작은, 참여정부 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다가스카르하고 만약에 무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로부터 와이셔츠 10,000장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여정부 때 MB정부에 와서 이 계약을 변경해요. 와이셔츠 10,000장 플러스 자동차 10만 대 이렇게 계약을 변경해. 그런데 자동차 10만 대 계약한 것도 참여정부 책임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잠비라고 암바토비 두 가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에 체결했을 때와 그 이후에 계약이 변경돼 가지고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격이 규모라든지 성격이 변화했을 때는 그 책임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자료를 광물공사로부터 받았죠. 그 투자 한도와 투자비 납입 실적 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때 결정적으로 이게 크게 변화됐더군요. 투자 한도라든지 실투자비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 광물자원공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말 볼레오라든지 암바토비 두 회사가 중에서 하나라도 광물자원공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공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분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을 통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가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더라고요. 예, 위원장님.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우선 저희 이 광물공사의 운영 사업은 현재는 본래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바토비는 금액은 크지만 저희가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사실 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저희가 이제 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완공했고 시제품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제가 늘 가면은 최대한 시일안에 상업 생산해서 안바토비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지금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역량도 부족하고 해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인수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누를 끼칠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의지는 좋죠. 네. 의지는 뭐 누가 뭐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도 나중에 위원장님께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별도로 저희의 그 당년 계획과 중장기 계획들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장에 방문해 주시면은 한번 의원님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계획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말렸다고 얘기했잖아. 얘기야 이게. 위원장이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사회에 나처럼 뭐라고요? 의사님 발언을 좀 줘야죠. 아니 말이야 위원장이 어디서 똑같이 위원처럼 질의를 그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회의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심재철 교수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진행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니 김태형을 언제 그럼 버리장머리가 없다니. 그런 거예요? 방해하러 온 거예요? 건방 진행을 해야 왔어. 아니 방해하러 온 거예요? 뭐가 버리장머리가 없는데? 국정조사 방해하러 왔어요? 뭘 방해? 내가 위원장한테 뭘 잘해보자는 건데. 아니 야당원이 말하는 거 계속이잖아. 김태우 의원님은 지금 위원님 버리장머리 내봐. 버리장머리. 질의한 거 양심에 안 너가 버리장머리가 없는데. 저는 오전 그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사과 없이는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제가 개입을 하지 않고 지금 시간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 문제들 얘기했는데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실무진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는데 무조건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으로서 요즘 동생한테도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식적인 사과 없이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이 산자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또 답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좀 답답한 이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위원장님은 이 사회를 보기 위해서 지금 주고 그다음에 관례상 국회 관례상 여지까지 다른 의원과 똑같은 시간을 갖고 질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한 분만 딱 안 오시고 4번인가 돌아가는 동안에 세 번 계속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시간을 재서 물론 뭐 중간중간 1, 2분, 2, 3분 이런 부분 지적하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을 다른 의원과 똑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오늘은 회의 진행하는데 원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유감이고요. 그래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저한테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그 부분 여기에 지금 기자들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광물공사 직원들도 와 있고 사람도 와 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관례상 위원장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질문은 시간을 재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국회 관례입니다. 오래된 관례로 되어 있고요. 그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사실 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사실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아주 원만한 진행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이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렇게 좀 뭐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때 또 개입을 하면 좀 또 여야 간에 뭐 또 어떤 위원님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좀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좀 의원님들의 그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어도 그냥 넘어왔죠. 원래 이 국정조사라는 것이 이제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그 이제 증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질문, 우리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위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마치 그 여야 간에 대립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웅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